안녕하세요 여러분, 랜선 담임 임가현입니다. 오늘은 상호작용을 높이는 수업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제 설정부터 달리해야 하는데요. 선생님들은 과제를 어떻게 내주시나요? 일괄적으로 하나의 과제를 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다면 하나의 과제를 내줄 때에도 약간의 차별점을 준다면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과에서 인포메이션 갭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하나의 과제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다른 교과에서도 접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수학과에서는 하브르타의 친구 가르치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문제에 유형이 다른 두 문제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앉아있는 학생에게는 A 유형을, 왼쪽에 앉아있는 학생에게는 B 유형을 제공하는 것이죠. 각자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친구에게 가르쳐주는 활동을 하면서 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 가르치기라는 말이 지식의 권위를 갖게 하는 말 같아서 저는 서로 배우기라는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정보차에서 오는 것을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게 해보는 것입니다. A 문제와 B 문제를 풀어보니 어떤 점이 같은가요? A와 B에서 찾을 수 있는 똑같은 점은 무엇인가요? 또는 A와 B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서로 가르쳐주기 활동을 통해서 배운 점은 무엇인가요? 친구로부터 알게 된 점은 무엇인가요? 내가 친구에게 알려주면서 새롭게 배운 점은 무엇인가요? 와 같은 발문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회과 같은 경우에는 모두만에서 각자 서로 다른 주제를 조사해 온 후 공유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모둠별로 같은 주제를 조사하면서 모둠 간 공유를 돕는 방법도 있습니다. 역사 수업을 할 때 나도 조선의 백성이라고 라는 책을 읽고 학생들과 함께 조선시대 신분제도에 대해서 학습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8명의 노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둠 안에서 4명씩 각자 다른 노비의 이야기를 읽고 와서 공유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같은 노비지만 다른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할 때 이 4명의 삶 속에서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통해 천민의 신분의 공통점을 찾아낼 수도 있고, 4명의 인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통해서 삶 속에 다양한 차이점이 있었다, 인물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국어과 수업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학습이었기 때문에 국어과와 사회과를 결합시킨 활동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수업이었습니다. 각자 조사해온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도 동시에 4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직소 모형을 실제 수업에서도 활용하는 것이죠. 다음은 교사의 피드백과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높이는 팁입니다. 선생님들은 칭찬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 많이 하시죠? 그 칭찬을 학생들에게 기회를 되돌려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한 학생이 발표를 하면 다른 친구가 이 친구의 칭찬할 점을 대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이 학생을 칭찬한 학생을 다시 칭찬해 주는 것이죠. 와, 우리 수정이가 발표한 내용을 민수가 잘 들어주었구나. 민수가 수정이의 발표에서 칭찬할 점을 잘 찾은 점을 선생님은 칭찬합니다. 그렇다면 칭찬을 직접 듣지 않은 수정이도 내가 선생님에게 칭찬을 들은 것 같은 효과를 느끼게 됩니다. 또한 민수 또한 내가 경청을 잘했다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수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칭찬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은 서로가 함께 배우는 공동체라는 의식을 갖게 되고 배우기 위해서 경청하는 자세를 기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게 하고 이 장점을 발견한 학생을 칭찬하는 것이죠. 선생님들 수업 실현하다 보면 협력 점수에 대한 보상을 많이 주고 계신데요. 한도계라는 활동을 통해서 학급 전체에게 보상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저는 보상을 줄 때에는
학습의 목적을 해치지 않는지 반드시 고려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임질 수 없거나 또는 학생들의 학습 목적을 방해하는 보상은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의 목적에 맞는 학생들의 성취를 스스로 느낄 수 있는 보상, 바로 말 한마디의 칭찬, 그리고 실제 학생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상호작용을 높이는 꿀팁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과정 중심 평가 어떻게 도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동료 교수로 만나요.